실제로 지금은 조정기인 거 맞는 것 같아요. 안녕하십니까, 빌딩시 박재입니다. 요즘 주택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서 집값 조정기 주택시장 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값 조정기에 여러분들 어찌됐건 주택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또 집을 사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. 어제 이제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집값 안정화 대책 한다고 그래서 270만원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.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연식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급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어요, 사실은.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는 사업이 시행되긴 쉽지 않겠다. 다음 아마 국회의원 선거할 때 2년 뒤 아마 그걸 이슈화해서 또 한번 이제 들고 나올 것 같은데, 실제로 일기 신도시가 지금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해서 그 재건축을 들어가는 시기는 향후 10년, 15년 이상 기다려야 될 것 같다.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나머지 뭐가 있었냐?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기존에 다 알려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게 뭐 재건축 쪽에 안전진단을 좀 완화하는 내용들,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쪽이죠. 그거를 뭐 완화시켜주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건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당이 그거를 개정하고 싶다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하고 맞물려서 그게 쉽게 개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.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사실은 그 부가수입,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본 재화가 아니고 우연찮게 본 수익을 환수하겠다라는 개념인데 그 부분이 대부분 강남이에요. 강북 쪽도 있긴 한데 뭐 용산이나 이런 좀 비싼 집들, 부유층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기 때문에 뭐 야당이 있는 민주당 쪽이나 이쪽에서는 쉽게 동의해주기는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아마 정치적 이슈로 이제 그걸 들고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뭐 쉽지 않은 문제다. 궁극에는 지금 뭐 3기 신도시, 4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을 좀 빨리 하게 해주겠다라는 정도가 뭐 단 것 같아요. 역세권 개발 계획 쪽에서 뭐 용적률 완화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뭐 대선 공약이긴 했으니까 완화는 해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도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집값 조정기라고 하는데 공급은 분명하게 이제는 늘어날 시점인 건 맞습니다. 그 이전 정권 때 상당히 지금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주택 공급 대책을 많이 발표를 해놓은 부분에다 플러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있고, 또 하나는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 있어서 집을 이제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 쪽에서는 레버리지를 쓰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쉽지는 않다. 그렇다고 보면 집값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인 건 맞습니다. 지금 조정기에 들어와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집을 어디에 살 건가라는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죠. 일단 요즘에 뭐 최근에 언론 기사 보면 뭐 집 사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은 것 같아요. 대부분 뭐 수도권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, 뭐 살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다, 거래가 안 된다, 뭐 이런 기사들이 뭐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. 부엌 이하 소형 아파트 그리고 내 집 마련하는 첫 번째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은 어찌됐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받는 3, 4기 신도시 쪽 청약을 노려라. 작년부터 지금 사전 청약해서 지금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자료예요. 남양주 왕숙이나 뭐 고양 창릉, 그 다음에 하남 교산 신도시 같은 지역들은 교통 인프라도 많이 개선이 되는 부분도 있고 생활 여건도 많이 바뀌는데, 남양주 왕숙 같은 건 왜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죠. 그게 개통이 되면 저 의정부까지 추가로 도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교통 인프라도 많이 개선됩니다. 지하철도 그쪽으로 뭐 결례선부터 시작해서 4호선이죠. 추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하철 개통도 많이 좋아진다. 그래서 저쪽에 뭐 청약해서 들어가시면 금액적으로도 5억이 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크게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청약을 받으실 수만 있다라고 하시면 좋은 단지를 선택하셔서 저쪽에 청약을 들어가시는 게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 아니면 9억 이하의 소액을 찾으시는 분들은 맞다. 일단 10억 이상,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10억 이상으로 말씀드렸지만 1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
갈아타시게 되면 재건축을 가시는 게 맞다. 뭐 재건축하면 강남이죠. 뭐 강남에 뭐 최우선적으로 꼽겠죠.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압구정 현대. 뭐 대치동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군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 한보 미도메이션이라고 있는데 뭐 이 부분도 있고요. 미도하고 저기 성경, 우성, 도곡동이죠. 대치동, 도곡동 이쪽에 보면 사업성도 충분하고 미래가치도 충분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거는 현재는 뭐 어느 가격에 들어가시더라도 향후에 리스크는 크진 않다. 자금 여력이 되신다 그러면 뭐 비싼 데 가시면 좋겠죠. 좋은데 압구정 쪽에 현대 아파트나 뭐 한양, 미성 이런 좋은 단지들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단지죠. 근데 지금은 사실 옮겨 가신다고 하면 어중간한 뭐 10년차 아파트 이런 강남의 새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10년차 1인 아파트들 이런 데 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재건축 단지를 가시는 게 훨씬 좋은 호재들이 나올 수 있다. 예를 들면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내용이 발표가 된다. 그러면 또 조금 상승 요인도 발생할 수 있고 주택 공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사업 기간이 좀 빨라지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그 나쁜 점은 아니죠. 그 주택을 구입하시고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유리한 호재들이기 때문에 270만 원 공급 대책 뭐 이거 안에는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한 재건축 단지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리스크가 훨씬 적다. 이 아파트는 사실 일반인들 잘 모르세요. 모르는데 여기 강남구청역도 가깝고 강남구 지도를 딱 펴놓고 보시면 정중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. 부산 이게 사원 아파트였습니다. 사원 아파트. 입지는 아주 좋습니다. 이게 이제 가려져 있어요. 가려져 있다 보니까 일반인분들이 잘 모르세요. 사업성도 좋고 사실 세대수도 많고 그래서 지금 가격 대비하면 다른 재건축 단지에 비해서는 착하다라고 말씀드려요. 그 다음에 뭐 다 알고 계시는 반포 1주구부터 4주구까지. 그 1, 2, 4주구는 뭐 지금 현대건설이 하고 있죠. 3주구는 삼성물산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. 따로 도로를 놓고 따로따로 지금 진행 중인데 3주구는 착공을 했고 그 1, 2, 4주구도 지금 그 시공사 선정에서 2주 중이죠. 여기는 사실 이제 제가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. 왜냐하면 지금 가격도 높지만 투자로 보면 여기서 가격을 조정받아 버리면 나오실 때 대체 얼마에 받고 나는 호가가 평당 2억 정도는 돼야 손해를 안 보시겠죠. 투자 개념으로 가시면 그렇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단지예요.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어떤 클래스에서 나는 그래도 저기 가서 좋은 사람들 살 거야 라고 하시면은 그건 이제 좀 다른 문제죠. 그래서 주거 단지는 아주 좋습니다. 아주 좋은데 투자로는 좀 고민을 해보실 만한 시점이 됐다.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방배 뭐 5구역 뭐 해가지고 방배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쪽 지금 재건축이 좀 활발히 좀 진행되고 있는데 뭐 가장 좋은 게 5구역이죠. 방배동 같은 경우 워낙 입지도 좋고 교통도 편하고 또 강남 접근성이나 뭐 저쪽 생활권 자체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. 그래서 좋은 단지여서 다른 또 재건축 단지들에 비해서는 사업이 좀 빠른 편이에요. 빠른 시간 내에 뭔가 황금성을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방배동도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아파트가 많은 송파구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하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방이동이죠.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단지죠.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잠실동 쪽인데 어디가 대장주일까라고 하면 이게 1등인 것 같아요. 왜? 물론 단지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.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가 워낙 큽니다. 워낙 크고 세대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뭐 송파구에서 재건축을 한다고 보면 강서구에 그 둔촌주공이나 예전에 가락동 헬리오시티 같은 그런 대단지입니다. 그래서 뭐 대장주인 건 맞아요. 그러나 제가 아시아 선촌 아파트를 꼽는 이유는 급이 다르다. 입지로 보나 단지로 보나 또 미래 가치로 보나 여기는 최고 아닐까라고 판단을 합니다. 사업에서 종합운동장 개발 계획도 있지만 종합운동장 여기에서 삼성역까지 5분도 안 걸립니다. 그리고 여기는 평형이 대형 평형입니다.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처럼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단지이기도 해요. 어떤 여기는 급이 다른 단지다. 그리고 황금성이 좀 필요하신 분들, 빠른 시간에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시는 것도 유리하다. 왜? 여기는 이미 공사를 착공해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어요. 입주도 뭐 한 2년 내는 할 거니까 입주하셔가지고 뭐 한 2년 정도 거주하시고 매각하셔도 시세 차이가 나올 수 있는 단지예요. 근데 지금 이제 가격 경상이 조금 높게 돼 있어요.
저분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을 받아서 뭐 한 25억 내외로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는 뭐 이제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? 뭐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또 이런 시기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 찾아보고 관심을 가지신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재건축 단지들 중에 시기적으로 내가 필요한 시점에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들 아니면 투자용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가서 투자하신다고 그러면 리스크는 크지 않다. 라고 하는 단지들 위주로 이렇게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뭐 지금 주택 조정기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틈새는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.